인생 2막.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7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령자 116살 노인이 밝힌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운동, 소식?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7년입니다. 7년이면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생이 되는 시간이죠. 그 귀한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116세 최고령자의 지혜와 최신 연구,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목적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세계 최고령자가 들려주는 장수의 비밀. 2025년 8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셀 캐터햄이라는 영국인이 116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기네스북 세계 최고령자로 공식 등재된 겁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캐터햄 씨, 그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죠. 채식을 하셨나? 매일 운동을 하셨나? 하지만 캐터햄 씨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음식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캐터햄 씨가 이야기한 3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다투지 말고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캐터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마세요. 남의 말을 들어주고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다툼으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과 다투면 마음만 아프고 이웃과 다투면 살기만 불편해집니다. 캐터햄 씨의 지혜는 단순히 싸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되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래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 모든 기회에 예스라고 답하라. 커닝햄 씨는 긍정이 인생에 있어 최고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겠어? 이제 귀찮아.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캐터햄 씨의 삶을 보세요. 10대 시절 혼자 배를 타고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군 장교였던 남편을 따라 홍콩으로 가서는 직접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97세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97세까지 운전이라니 상상이 가십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기회 앞에서 예스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셋째, 모든 것은 적당히 하라. 마지막 비결은 꼭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적당히.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굶지도 말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꼼짝 않고 누워만 있지도 말고,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도 말고. 이 균형의 미학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캐터햄 씨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갈등 대신 평온을, 두려움 대신 도전을, 집착 대신 균형을 선택한 삶. 이것이 116년을 건강하게 사신 분의 지혜입니다. 2부. 과학이 증명한 목적의 힘.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말은 다 좋은데 그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
네, 맞습니다. 증명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요.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7년입니다. 2555일. 엄청난 시간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뇌 건강이 좋아집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활동적이고 감정적으로도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지기능 저하가 적고 치매나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은 뭐 하지? 보다, 오늘은 이걸 해야지. 라고 일어나는 사람의 뇌가 얼마나 더 건강하겠습니까? 둘째, 스트레스와 염증이 줄어듭니다.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일상의 짜증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쉽게 압도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안정감이 만성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그 결과 몸속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은 심장병, 당뇨, 심지어 암까지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목적을 가진 삶이 이 모든 것을 예방해 줍니다. 셋째, 수면과 생활 습관이 개선됩니다. 돌봐야 할 무언가가 있거나 소중한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담배도 덜 피우고 술도 덜 마십니다. 정신 건강도 훨씬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목적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넷째, 인간관계가 튼튼해집니다. 목적은 대부분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것, 자원봉사를 하는 것,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사회적 유대감은 건강에 엄청난 보호막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지역인 블루존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강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3부 그렇다면 목적이란 무엇인가?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목적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목적이 뭐야? 나는 이미 은퇴했고 이제 할 일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적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것이면 됩니다. 창업에 성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베스트셀러 책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깊이 인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으로 손주를 키우는 것, 뒷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 오후에 햇살을 즐기며 산책하는 것, 젊은 사람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누군가가 기분이 나아지도록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지속 가능한 목적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연결, 호기심, 창의성, 그리고 돌봄에서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70대는 60대만큼 건강한데 은퇴는 더 빨리 한다고 합니다. 목적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부 9가지 질문으로 목적 찾기.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이미 교수는 이를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생활을 위한 일입니다. 둘째, 커리어. 성장을 위한 일입니다. 셋째, 콜링. 마음이 끌리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3번째,
마음이 끌리는 콜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에이미 교수가 제안하는 9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질문 1. 정말 즐거운가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가벼운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 2. 내 하루에 의미가 생기나요? 그 일이 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 3. 이게 나다. 느낌이 드나요? 이 일을 할 때 내가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 4.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 5. 시간이 금방 지나가나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 6. 힘들어도 계속하고 싶나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 7.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나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 8. 내 삶이 조금 더 밝아지나요?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더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 9.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세어보세요. 9개 중 예라고 답한 것이 몇 개입니까? 5개 이상 예라면 축하합니다. 그 일은 바로 당신의 목적입니다. 2개 이하라면 다른 활동을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맞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6세 캐터햄시의 지혜. 과학이 증명한 7년의 비밀을 통해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목적을 찾는 9가지 질문도 살펴보았고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가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평생 미뤄둔 나만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116세 캐터햄시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산책을 하든, 손주에게 전화를 하든, 이웃을 도우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께 7년을 더 드릴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7년을요.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